1번 다음 중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 2번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기준. 3번 공시의 최소화. 4번 공정가치 회계 제한적 적용.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번 규제기관 및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아닌 일반 대중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기더라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3번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번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 성과에서만 발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재무제표 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 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다. 다음 중 목적적 합성과 표현 충실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2번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 가치를 가진다. 3번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4번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투자부동산 평가손익. 2번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3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4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2번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번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4번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2번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보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3번 판매 시 발생한 판매 수수료는 매입 가격에 가산한다. 4번 매입 할인 및 리베이트는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가산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3일은 상품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다. 3일의 20X 원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이 20X 원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없다. 1번 7만원 2번 71,250원 3번 72,500원 4번 77,5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3일의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발생하였다. 다음 자료 중 3일의 20X2년 포괄손익 계산서상 매출원가 등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1번 250만원, 2번 270만원, 3번 280만원, 4번 30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3일은 20X1년 초에 토지를 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 토지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에 재평가하였다. 토지는 20X1년 말에 7,000원, 20X2년 말에 15,000원으로 각각 재평가되었다. 20X2년 말에 시행한 토지의 재평가가 3일의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번 영향 없음, 2번 3,000원 증가, 3번 5,000원 증가, 4번 8,000원 증가.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3일은 20X1년 1월 1일 임직원 연수동의 건설에 착공하였다. 회사가 20X1년 중 동 연수동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과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완공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3일이 20X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1번 120만원, 2번 128만원, 3번 160만원, 4번 208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은 단기 중 신제품 A의 출시를 위해 필요한 유형자산비를 취득하였다. 이와 관련된 지출 항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유형자산비의 취득원가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1번 억원, 2번 억천만원, 3번 억 2천만원, 4번 억 2,5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내용 연수가 유한인 무형자산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한다. 2번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매 회계기간마다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 검토한다. 3번 내용 연수가 유한인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각을 하지 않는다. 4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3일이 20X1년 초에 취득한 특허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잔존가치는 0원이다. 3일이 20X1년 말에 인식할 특허권 장부금액과 관련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1번 장부금액 40만원, 손상차손 0원. 2번 장부금액 30만원, 손상차손 10만원. 3번 장부금액 40만원, 손상차손 4만원. 4번 장부금액 36만원, 손상차손 4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3일은 20X1년 초에 다음과 같은 건물을 구입하였으나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3일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3일은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측정하고 있다. 1번 9천만원 당기순이익 감소, 2번 억천만원 당기순이익 증가, 3번 2억원 당기순이익 증가, 4번 2억 9천만원 당기순이익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3일의 20X1년 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타 포괄손익루 계획은 얼마인가? 1번 만원, 2번 2만원, 3번 4만원, 4번 5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상각후원가 특정 금융자산을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취득하였다. 이 경우 3일의 포괄손익계산서상 상각후원가 특정 금융자산의 20X 원년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번 만원, 2번 11,594원, 3번 14,362원, 4번 16,278원.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 동사채로 인하여 만기까지 인식해야 하는 총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1번 400만 8,500원, 2번 949만 1,500원, 3번 1,350만원, 4번 1,750만 8,5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복합금융상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최초 인식 시점에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의 분리가 필요하다. 2번 복합금융상품의 발행 금액에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3번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에 포함되어 있는 전환권은 부채로 분류한다. 4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부분은 지분 상품 요소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2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한다. 3번 사채의 상환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발행일의 시장이자율과 다르기 때문이다. 4번 연속 상환 사채의 발행 금액은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사채 발행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2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3번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 의무를 뜻하며 과거의 실무 관행에 의해 기업이 이행해온 의제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4번 충당부채의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자본거래가 각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본금, 주식배당 증가, 무상증자 증가, 주식분할 증가. 2번 주식수, 주식배당 증가, 무상증자 증가, 주식분할 증가. 3번 이익잉여금, 주식배당 감소, 무상증자 감소 가능, 주식분할 불변. 4번 총자본, 주식배당 불변, 무상증자 불변, 주식분할 불변.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과 취득권가와의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익으로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 2번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3번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액면 금액과 취득권가와의 차액을 감자차 손익으로 반영한다. 4번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기 주식에 대한 평가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계약 식별 수행 의무 식별 거래 가격 산정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의 배분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 인식의 단계를 거친다. 3번. 거래 가격 산정 시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변동대가,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 외에 재화 또는 용역으로 수령하는 경우 재화 등의 성격이 유사하더라도 별도 거래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3일은 20X 원년 12월 31일 반품에 5천만원, 원가 3천만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1년 이내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인도일 현재 판매가 1,000만원의 제품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3일이 20X 원년에 인식할 환불부채는 얼마인가? 1번 600만원, 2번 1,000만원, 3번 4천만원, 4번 4,4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3일건설은 용산과 20X 원년 7월 1일 총공사 계약액 6천만원의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가 누적 발생 계약 원가에 기초하여 진행률을 측정하여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면 3일건설의 20X 2년 계약 손익은 얼마인가? 1번 이익 1,000만원, 2번 이익 1,300만원, 3번 이익 1,500만원, 4번 이익 2천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서울은 20X 원년 2월 5일에 부산과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 총공사 계약액은 억 2천만원이며 서울은 누적 발생 계약 원가에 기초하여 진행률을 산정하여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서울의 건설 계약과 관련한 20X 원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서울의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상 계약부채, 초과청구공사 또는 계약자산, 미청구공사, 금액은 얼마인가? 1번 계약부채, 초과청구공사 200만원, 2번 계약부채, 초과청구공사 600만원, 3번 계약자산, 미청구공사 200만원, 4번 계약자산, 미청구공사 6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3일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X 원년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손실 100원, 2번 이익 100원, 3번 손실 300원, 4번 이익 3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번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분 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래이다. 3번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4번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이연법 인세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만 계상한다. 2번 이연법 인세부채는 비유동 부채로만 계상한다. 3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 인세자산을 인식한다. 4번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 인세자산 부채를 측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다음은 3일의 법인세 비용 관련 자료이다. 20X 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1번 0원,
2번 50만 원, 3번 100만 원, 4번 20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이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영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2번 내용 연수의 변경, 3번 재평가 모형을 원가 모형으로 변경, 4번 잔존 가치의 변경.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3일의 20X 원년 당기순이익은 1,200만 원이며 우선주배당금은 300만 원이다. 3일의 20X 원년 1월 1일 유통보통 주식수는 18,000주이며 10월 1일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8,000주를 발행하였다. 3일의 20X 원년 기본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유상신주의 발행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하며 가 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한다. 1번 450원, 2번 500원, 3번 600원, 4번 750원.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2번 영감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한 기간의 당기순손익에 포함한다. 3번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4번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 이하가 될 경우 지분 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의 3일은 20X 원년 1월 1일 용산의 보통주 30%를 300만 원에 취득하였고 그 결과 용산에 유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용산에 대한 재무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경우 3일의 20X 원년 말 현재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번 200만 원, 2번 270만 원, 3번 330만 원, 4번 4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다음 중 기능통화, 표시통화 및 외화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산 차이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번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화폐성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하고 외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번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외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4번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며 외환 차이는 항상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파생상품 회계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2번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번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은 당해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번 현금 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당해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리스부채는 사용권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2번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3번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리스 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다음 자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1번. 기역, 증가, 이은 30만. 2번. 기역, 증가, 이은 60만. 3번. 기역, 감소, 이은 30만. 4번. 기역, 감소, 이은 60만.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다음은 3일의 현금 흐름표상 활동별 현금 유출 딥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 중 3일의 현금 흐름표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2번. 주식 발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 3번.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자 지급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4번.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인이 차입금 상환, 배당금 지급 등이 있었을 것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X 원년의 현금 흐름표를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할 경우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은 얼마인가? 1번. 5만 6천 원. 2번. 6만 원. 3번. 6만 2천 원. 4번. 6만 4천 원. 정답은 1번입니다. 41번. 다음 중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2번.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3번.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 과태료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개별적 보상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과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번.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3번.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4번.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은 2번입니다. 4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3번.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여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번.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다음 중 과세여건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여건이란 납세 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2번.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 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 한다. 3번. 과세물건이란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사실행위 등의 조세 객체를 말한다. 4번. 세율이란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리내국법인 중 법소정 요건 충족 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2번. 외국법인은 비사업 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3번.
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 한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번.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6번. 다음 중 소득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의 귀속자가 출자자이면서 임원인 출자임원의 경우 배당으로 처분한다. 2번. 기타 사회유출 처분 시 귀속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추가 과세는 하지 않으며 이에 법인의 원천 징수 의무도 없다. 3번. 유보는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서 결산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우에 하는 소득 처분이다. 4번. 업무무관자산을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차입금이자 손금불산 입금액은 기타사회유출로 처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40만원, 2번 50만원, 3번 60만원, 4번 7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업무무관경비 관련 손금불산입 항목의 범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및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과 관리에 따른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2번. 출자자, 소액주주 제외, 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사용료 및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경비에 속한다. 3번. 업무무관 부동산 및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은 업무무관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번.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취득부 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3일은 다음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였다. 3일의 제23기, 지천23년 1월 1일, 기천23년 12월 31일,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1,000만원, 2번 1,200만원, 3번 2,200만원, 4번 2,4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작업 진행률에 따른 진행 기준에 따라 입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번. 상품 등의 시용 판매의 경우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구입의 의사 표시 기간에 대한 특약은 없음, 을 입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 연도로 한다. 3번. 장기 할부 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의 지불 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 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번. 금융회사 등이 수입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의 귀속 사업 연도를 결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다음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의 결정 요소 중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이후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되나 수익적 지출은 지출 당시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2번. 재해로 멸실되어 자산의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등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3번.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번.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시부인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다음 자료에 의한 3일의 제23기 기천23년 1월 1일, 기천23년 12월 31일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사항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영향 없음, 2번 50만원 감소, 3번 50만원 증가, 4번 100만원 증가. 정답은 2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2번 법정기부금, 지천23년 개정명칭 특례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3번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 4번 기부금은 현금의 지출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정답은 2번입니다. 54번 3일의 담당 회계사인 김삼일 회계사가 3일의 제23기 사업연도 지천23년 1월 1일, 지천23년 12월 31일 접대비에 대하여 자문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대비를 금전이 아닌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합니다. 2번 접대비 관련 VAT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접대한 자산에 대한 VAT 매출세액은 접대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번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은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4번 2023년 12월에 신용카드로 접대 행위를 하고 2024년 1월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이를 2023년의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5번 다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항목을 나열한 것이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순서를 나타낸 것으로 타당한 것은 1번 기역 인이은 디귿 리을, 2번 니은 디귿 리을 기역, 3번 디귿 리을 기역 인이은, 4번 디귿 리을 인이은 기역. 정답은 4번입니다. 56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제23기 사업연도 지천23년 1월 1일, 지천23년 12월 31일 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400만원, 2번 2,900만원, 3번 3,200만원, 4번 3,4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임준비금, 2번 손실보전준비금, 3번 비상위험준비금, 4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정답은 2번입니다. 58번 3일은 2023년 1월 1일에 시가 12억 원, 장부가액 4억 원, 인토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2억 원을 인식하였다.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2023년에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증여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입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도, 2억 원, 상여. 2번 입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도, 3억 원, 상여. 3번 입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도, 4억 원, 상여. 4번 입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도, 6억 원, 상여. 정답은 4번입니다. 5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표준은 각 사업 연도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순서대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2번 공제대상 2월 결손금은 각 사업 연도소득의 100%,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 기업 포함, 범위에서 공제한다. 3번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 연도로 2월 되지 않고 소멸한다. 4번.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 의해 충당된 2월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번.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4번. 법인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소득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법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2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 때문이다. 3번.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4번. 분리과세는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62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총급여액이 4,500만 원인 거주자 김자경 씨의 종합과세되는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6천만 원, 2번 6,440만 원, 3번 9천만 원, 4번 9,77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6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 부인에 적용되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번.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보지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3번.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입금 및 손금으로 보지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4번.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은 각 사업 연도소득에 포함하나 사업소득에서는 제외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경우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한다. 2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번. 종업원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지 않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번.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기타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2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3번.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4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다음은 김삼일 씨의 2023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330만 원, 2번 5,830만 원, 3번 7,330만 원, 4번 9,13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근로소득자인 홍길동 씨는 2023년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홍길동 씨의 2023년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번 12만 원, 2번 15만 원, 3번 27만 원, 4번 3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다음 중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5%이다. 2번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3번 원천징수에 의해서 정부는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며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번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가 필요하나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면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가 불필요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69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옳은 것은? 1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님의 양도소득, 2번 사업용 기계장치의 처분이익, 3번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대주주 거래분, 4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은 3번입니다. 7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간연합은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예납하게 하여 정부의 세입 충족 면에서나 납세자의 자금 부담 면에서 효율적이다. 2번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이다. 3번 중간연합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8월 30일이다. 4번 중간연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연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가장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번 김철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활한 재산 가치가 있는 유채물을 말한다. 따라서 동력이나 열과 같은 무채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번 김영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3번 김영수.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번 김순희.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 중복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만 간접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생산지국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2번 과세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의 적용을 받는다.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4번 겸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분류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2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그 신청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번.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년을 이 과세 기간으로 나누어 6개월마다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총괄납부하려는 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번. 법인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한다.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따라 납부하던 사업자가 총괄납부 포기 신고를 하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간주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적 공급의 간주공급에 해당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2번. 개인적 공급의 간주공급 시기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이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 시기는 폐업일이 된다. 3번.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3일은 2023년 11월 15일 상품을 3개월 할부로 인도하고 판매대금 300만 원은 아래와 같이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할부대금의 실제 회수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동할부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할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회수약정액과 회수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1번 100만 원, 2번 180만 원, 3번 200만 원, 4번 30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세율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번.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4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8번.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3일의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번 75,000원 2번 7,600만원 3번 85,000원 4번 8,6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인 3일의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 내역이 다 2023년 제2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필요한 경우 적정하게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가정한다. 1번 5천만원 2번 5,600만원 3번 5,900만원 4번 6,1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80번. 다음은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3일의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거래 내역이다. 2023년 1기 확정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사업자에게 판매한 2천만 원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2번.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한 3천만 원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3번.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30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4번 2023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금액을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81번 다음 중 원가회계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비화폐성 정보와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2번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3번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4번 특정한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목적적 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82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한 해 동안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3일의 20X 원년 제조원 가명세서상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8,000원 2번 6만원 3번 62,000원 4번 68,0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83번 다음 중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원가 배분 방법에 의해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2번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해서 변동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원가는 서비스의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3번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원가 배분 방법에 의해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번 단계배분법의 경우 특정 보조부문에 배분할 총원가는 자기 부문의 발생원가와 다른 부문으로부터 배분된 원가의 합으로 표시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84번의 3일은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단계배분법과 직접배분법을 검토하고 있다. 동력부문은 전력량을, 공장관리부문은 공장면적을 배부 기준으로 하며 단계배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력부문원가부터 먼저 적용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기계가공부문에 대체된 동력부문 대체액은 단계배분법이 직접배분법보다 크다. 2번 기계가공부문에 대체된 공장관리부문 대체액은 직접배분법이 단계배분법보다 크다. 3번 조립부문에 대체된 동력부문 대체액은 두 방법 간에 5,400원의 차이가 있다. 4번 조립부문에 대체된 공장관리부문 대체액은 두 방법 간에 3,600원의 차이가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제조간접원가는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번 개별원가 계산은 해당 제품이나 공정으로 직접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므로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4번 각 작업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 자료가 상세하고 복잡하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86번의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 A의 작업원가표가 아래와 같을 때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직접 노동시간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00원 2번 750원 3번 800원 4번 1,0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87번 다음 중 일반적인 개별원가 계산 절차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2번 이은 기역 리을 미음 디귿 3번 이은 기역 미음 디귿 리을 4번 이은 리을 미음 기역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88번 당기의 영업을 개시한 3일은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기말 제공품 400개에 대한 가공원가는 80%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원가와 가공원가가 각각 1,500원, 500원으로 계산된 경우에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1번 64만원, 2번 68만원, 3번 72만원, 4번 76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89번 다음 중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고려한다. 2번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는 전기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3번 평균법의 원가 배분 대상액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의 합계액이다. 4번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제공품과 단기 투입량을 구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90번 3일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기초와 기말의 제공품 물량은 동일하나 기초에 비하여 제공품 기말 잔액이 증가하였다. 다음 중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전년도에 비해 판매량이 감소하였다. 2번 전년도에 비해 제조간접 원가가 감소하였다. 3번 전년도에 비해 노무임률이 상승하였다. 4번 기초보다 기말의 제공품 완성도가 감소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91번 에3일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3일의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1번 90만원, 2번 100만원, 3번 105만원, 4번 112만 5천원. 정답은 2번입니다. 92번 다음 중 정상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정상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와 같다. 2번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과소배부라고 한다. 3번 매출원가조정법은 모든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서 비배분법에 해당한다. 4번 비례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매출원가조정법에 비하여 실제원가 계산의 금액에 근접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3번 5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 제도는 전부원가 계산 및 변동원가 계산 제도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2번 원가 표준은 기본적으로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으로 이루어진다. 3번 원가 발생의 예외를 관리하여 통제하기에 적절한 원가 예산 방법이다. 4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4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1월 직접 노무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당월의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500시간이었을 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1번 1,800시간, 2번 2,000시간, 3번 2,150시간, 4번 2,350시간. 정답은 3번입니다. 95번 3일의 생산 및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 간접 원가 소비 차이는 얼마인가? 1번 20만원 유리, 2번 20만원 분리, 3번 30만원 유리, 4번 30만원 분리. 정답은 3번입니다. 96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의 유용성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이익계획과 예산 편성에 필요한 원가조업도 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 의한 공원 손익계산서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2번. 특정 기간의 이익이 생산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기업 회계 측면의 외부 보고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4번. 이익이 매출액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다. 정답은 3번입니다. 97번. 다음 중 전부원가 계산제도의 제품 원가를 구성하는 원가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제조 간접 원가. 2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제조 간접 원가, 고정제조 간접 원가. 3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제조 간접 원가, 고정제조 간접 원가,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 4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제조 간접 원가, 고정제조 간접 원가,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정답은 2번입니다. 98번. 다음은 3일에 7월 한 달간 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이다. 7월의 총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360만원, 2번 3,840만원, 3번 3,859만원, 4번 4천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99번. 전기와 단기의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가 동일하고 기초재고액보다 기말재고액이 큰 경우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과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더 크다. 2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더 크다. 3번. 순이익은 같다. 4번. 상황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0번. 20X 원년 3월에 영업을 시작한 3일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 원년 3월과 4월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 원년 4월 중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만원 작다고 할 때 3월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1번 120만원, 2번 160만원, 3번 180만원, 4번 2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01번. 다음 중 활동기준원가 계산의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3번입니다. 102번. 다음 중 원가 추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공학적 방법은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원가 추정 방법이다. 2번. 계정분석법과 산포도법은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원가 추정 방법이다. 3번. 고저점법은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4번. 고저점법과 회귀분석법은 상대적으로 적용이 쉽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3번. 다음 중 CVP 분석에 필요한 가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수익과 원가 행태는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이다. 2번.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3번.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는 판매량 변화에 따라 매출의 배합이 변동한다. 4번. 판매량만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의 변화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4번. 다음은 신제품 도입과 관련한 3일의 회의 내용이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수량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세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 6만 개, 2번 8만 개, 3번 10만 개, 4번 12만 개. 정답은 4번입니다. 105번. 다음 중 안전한계와 영업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안전한계는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액의 최대 감소액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2번 안전한계가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안전한계가 낮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번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진다. 4번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원가로 인하여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6번 다음 중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고정예산의 범위는 회사 전체인 반면 변동예산의 범위는 특정 부서에 한정된다. 2번 변동예산은 변동원가만을 고려하고 고정예산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모두를 고려한다. 3번 고정예산은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이고 변동예산은 일정 범위의 조업도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작성되는 예산이다. 4번 변동예산에서는 권한이 하부 경영자들에게 위양되나 고정예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시장 점유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0만원 유리 2번 50만원 분리 3번 80만원 분리 4번 80만원 유리 정답은 4번입니다. 108번 3일은 A와 B의 두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예산에 의하면 제품 A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20원이고 제품 B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4원이다. 20X 원년의 예산 매출 수량은 제품 A가 1000단위, 제품 B는 1500단위로 총 2500단위였다. 그러나 실제 매출 수량은 제품 A가 500단위, 제품 B가 1500단위로 총 2000단위였다. 3일의 20X 원년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1번 매출 배합 차이 4,800원 분리, 매출 수량 차이 5,200원 분리. 2번 매출 배합 차이 4,800원 유리, 매출 수량 차이 5,200원 유리. 3번 매출 배합 차이 만원 분리, 매출 수량 차이 5,200원 분리. 4번 매출 배합 차이 만원 유리, 매출 수량 차이 5,200원 유리. 정답은 1번입니다. 109번 다음 중 투자 중심점의 성과지표로 투자 수익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ROI를 사용할 때의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본 예산 기법에 의한 성과평가에 비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 2번 현금의 흐름이 아닌 회계익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3번 사업부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부 투자액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경영자의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4번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0번 3일은 A, B 두 개의 사업부만 두고 있다. 투자 수익률과 잔여이익을 이용하여 사업부를 평가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최저 필수 수익률은 6%라고 가정한다. 1번 A 사업부가 투자 수익률로 평가하든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든 더 우수하다. 2번 B 사업부가 투자 수익률로 평가하든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든 더 우수하다. 3번 투자 수익률로 평가하는 경우 B 사업부,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는 경우 A 사업부가 각각 더 우수하다. 4번 투자 수익률로 평가하는 경우 A 사업부,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는 경우 B 사업부가 각각 더 우수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1번 아래에 주어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경제적 부가가치, 채바, 가 13억인 경우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법인세 효과는 무시한다. 1번 10%, 2번 11%, 3번 12%, 4번 13%. 정답은
1번입니다. 112번 3일은 6개월 전에 차량을 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침수로 인해 이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는 동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용 200만 원을 들여 250만 원에 팔거나 현재 상태로 거래처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매물원가는 얼마인가? 1번 100만 원, 2번 200만 원, 3번 250만 원, 4번 40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113번 3일은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간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최근 3일은 외부 업체로부터 부품 A 250단위를 단위당 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외부 업체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자가 제조보다 연간 얼마나 유리 또는 분리, 한가, 단,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전액 회피 가능하다. 1번 22,000원 분리, 2번 22,000원 유리, 3번 52,000원 분리, 4번 52,000원 유리. 정답은 1번입니다. 114번 다음은 세 사업 부문 A, B, C을 보유한 3일의 손익자료이다. 다음 중 자료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사업부 A, B를 폐쇄하면 회사의 전체 손실은 2,700원이 된다. 2번 사업부 B, C를 폐쇄하면 회사의 전체 손실은 1,900원이 된다. 3번 사업부 A, C를 폐쇄하면 회사의 전체 손실은 2,500원이 된다. 4번 사업부 A, B, C 모두를 폐쇄하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5번 다음 중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어떤 고정원가가 당해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 고정원가는 비관련 원가이다. 2번 현재 시설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특별 주문의 수락 여부를 고려할 때 동 주문 생산에 따른 추가 시설 임차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번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 의사결정 시 제품 라인을 폐지한 후 유휴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시키는 수익은 의사결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 4번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 의사결정 시 회피 가능 원가가 외부 구입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6번 다음 중 자본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본 예산은 고정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수행을 위해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2번 자본 예산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3번 자본 예산은 기업의 장 단기적 경영계획에 바탕을 둔 장 단기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4번 자본 예산에 의한 투자는 불확실성, 경제 상황, 소비자 선호, 기술 진보 등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7번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이자 비용은 현금 흐름 유출에 해당하므로 현금 흐름 추정에 반영해야 한다. 2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번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한다. 4번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할인해야 하며 실질 연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8번 3일은 내용 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처음 2년 동안은 매년 600만 원을, 그리고 3년째에는 300만 원의 현금 지출 운용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12%이고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 NPV는 얼마인가? 단, 이자율 12%의 1원당 연금의 현재 가치는 1년은 0.89,
2년은 1.69, 3년은 2.40이며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한 현금 흐름 변동 효과는 매년 말에 발생함을 가정한다. 1번 227만원, 2번 365만원, 3번 427만원, 4번 1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119번 3일은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 B사업부에서 부품 한 단위를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추가 가공원가는 500원이며 완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1,100원이다. 부품의 외부 시장 가격이 단위당 550원인 경우 B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1번 500원, 2번 550원, 3번 600원, 4번 1,1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20번 다음 중 수명주기 원가 계산 ZLCC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수명주기 원가 계산 라이프사이클 코스팅 LCC 이란 제품 수명주기 동안 연구개발, 설계, 제조,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제품별로 집계하는 원가 계산 제도이다. 2번 제조 이후 단계에서 대부분의 제품 원가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생산 단계와 마케팅 단계에서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3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주기 매 단계마다 모든 가치사슬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집계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 4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언제 어떤 가치사슬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는지를 비율로 알게 됨으로써 상이한 가치사슬 단계에서 원가 발생의 상호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